네, 저는 다름을 연구하는 시각미술가 안토니오입니다. 자, 일단은 여기서부터 작품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조우라는 작업입니다. 이 조우의 작업들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서로 다른 형상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. 이러한 형상들이 얽히고 설켜 있으면서 만들어내는 공간이 있어요. 저는 그 공간을 찾아서 이렇게 하얀색 물감으로 페인트를 하고 그 공간들을 보면서 균형을 잡습니다. 이 조화라는 것은 획일화된 어떤 것들이 모여가지고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들이 조율을 통해서 어떤 큰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냈을 때 그때가 조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러한 조화를 이런 시각미술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시각미술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람자들이 작품을 보면서 이 조화로운 도상이 어떠한 형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관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 관찰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작업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궁금해 하기도 할 텐데요. 그 작업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이 결과물까지 보는 과정을 통해서 조화라는 것이 나하고 같은 성향을 가진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만 이루어졌을 때 조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름을 통해서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데 이런 작품 감상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행동에 옮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에서 조우라는 작업이 탄생했습니다. 이것은 이제 조우를 대표하는 작업인데 이 작업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은 이러한 또 도상이 있어요. 이 도상은 흔히 우리가 봤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하트가 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또 다른 도상이 될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치과에서 보면은 이빨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아이들이 봤을 때는 새싹이 될 수도 있어요.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타원형이 이 스케치가 가려져 있어요. 두 개의 타원형이 이렇게 적절하게 포개져 있을 때 나온 이 균형감과 공간이 있습니다. 저는 이 공간을 보고 이렇게 칠을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다름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작업을 이렇게 쭉 해오다가 어느 날 문득 결국 다름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보고 그 다름을 찾아서 그것을 포용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가짐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 다름을 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면 그 관계는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가 없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고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미술로 풀어낼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마음의 공간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? 미술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마인드 스트롤링입니다. 우리가 작품 감상을 통해서 자아 성찰을 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작품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각적인 데이터예요. 자, 그러면 제가 이 작업을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고민을 했냐면 그러면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 주로 자아 성찰을 하게 되는가를 이렇게 되짚어 보게 됐어요. 그러면서 하나로 이렇게 귀결된 게 결국 내가 자연 안에 있을 때 자연 속에서 자아 성찰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. 자,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. 자연의 어떠한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자아 성찰을 일으키는가? 물론 자연이 주는 향기나 어떤 온도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시각적인 데이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. 그래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양의 시각적인 데이터가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굉장히 내 자신이 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
내가 자아 성찰을 일으키는 게 아닐까. 그러한 시각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자아 성찰을 했다라는 가설을 토대로 여러 가지 논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면서 찾게 된 게 2012년 에드워드 베셀 교수의 논문을 하나 찾게 되었는데요. 논문에 따르면은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자의 뇌를 fMRI라는 기계를 통해서 들여다봤더니 자아 성찰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과 작품 감상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같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거를 추적하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실험자에게 더 해서 작품 감상을 통해서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만들어낸 겁니다. 저는 그거를 통해서 신경미학에 더 많이 빠져들게 되었어요. 신경미학이 밝혀낸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작품을 만들어낸다면 군더더기 없는 정말 꼭 관람자에게 필요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창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 마인드 스트롤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. 고요하면서도 우리가 마치 그 밤하늘의 별들을 봤을 때 움직이지 않는 듯한 그 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자아 성찰을 하는데, 이거보다 조금 더 유동적인 느낌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면서 나온 게 여기 보시는 소요라는 작품입니다. 소요라는 뜻은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유영하듯이 라는 제목입니다. 이 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작품을 제작할 때 여러 가지 재료들, 소재들을 연구를 하게 되는데, 그 공간감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물감도 올라가지만 물감하고 좀 더 대비가 될 수 있는 소재를 찾다 보다가 이제 리넨이라는 소재로 만들어진 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. 리넨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은 뭐 다양하게 있지만은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인류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 함께한 소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뭔가 되게 인위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자연적인 느낌을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재료의 특징이 있습니다. 완성된 작업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이 작품을 보시면 이 위에 이 하얀색 물감으로 이 칠해져 있는 이 점선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점선 같은 경우는 한쪽 방향으로 이 방향성을 띠고 있어요. 이 방향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습니다. 반면에 이 뒤에 이 실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보다는 이 반대로 이 왼쪽의 방향성을 띠면서 위에 있는 하얀색 물감과 대비를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. 하얀색 물감이 오른쪽 방향으로 방향성을 띠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중 가장 큰 이유가 신경미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이 뇌에 존재하는 세포 중에 특정한 방향을 감지하는 방향 선택성 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. 그 세포를 활성화시켰을 때 우리는 논리적 사고 이전에 지각적 사고를 먼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작품을 바라보는 감상자들이 논리적으로 이게 뭐지?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방향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감상자들이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자연을 바라볼 때처럼 궁금증이나 미술에 대한 지식 없이도 자연스럽게 작품을 감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.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감상자를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을까, 그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경미학적으로도 눈이 돌려지게 된 거고요.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 사고 이전에 지각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이제 찾게 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과 또 이 실 뒤에 이 쓰여져 있는 펑마라는 이
패브릭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 패브릭이 쓰여진 이유는 물론 이제 이 실을 제가 이렇게 하나씩 실을 꿰어서 넣고자 해서 이 황마를 쓴 이유도 있지만은 이 황마가 주는 또 이 컬러에서 오는 이 올게닉한 느낌이 있습니다. 이 올게닉한 느낌을 작품에서 드러냄으로써 작품을 바라보는 감상자가 자연을 바라볼 때의 어떤 그런 느낌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거죠.